자, 6월 24일 비트코인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비트코인은 33,000달러를 지금 가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32,000달러 32K를 확실한 지지선으로 지금 사용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비트코인이 지금 이 자리를 잘 유지를 해준다면 나중에 앞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의 포커스는 여기 32K를 잘 지킬 수 있는지 우리가 이거를 조금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만약에 이제 상승의 반등이 만약 크게 온다면 혹시 언제쯤에 올 것 같은가 라는 걸 우리가 또 예측을 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자, 이번에 뭐 일단은 뭐 금리 인상 관해서 이번에 그 파월 의장 발언에 대해서는 어제 이야기를 드렸죠. 23일 새벽에 있었고, 이번에 또 하나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건 26일 한국 시간입니다. 26일 새벽 1시. 이게 어떤 거냐? 비트코인 CME 선물 만기죠. 이제 25일인데 미국 시간으로는 25일인데 한국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알기 편하라고 26일 여기 지금 보이는 이 포인트입니다. 여기가 이제 선물 만기거든요. 선물 만기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한번 다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이 선물 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를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뭐 뉴스가 크게 없으니까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암호화폐 무더기 상패 당국 차원 구제 어렵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 업비트에서 무더기로 이제 유의가 지정이 되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뭐 소송을 한다라는, 뭐 사업자의 뭐 소송을 한다, 이건 근데 말도 안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이거는, 근데 제가 이분 은성수 금융위원장 예전에 한번 발언 하나로 인해서 시장이 많이 흔들렸고 했기 때문에 예전에 보이시죠? 여기 4월 국회 정무회에서 이야기했던 거, 암호화폐에 대해 인정할 수 없는 가상자산이다. 뭐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 잘못된 길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그때 해서 그때 뭐 국민청원도 올라오고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뭐냐면 그 거래소 이제 대규모 없어질 수가 있다라는 그 발언 때문에 나중에 일이 너무 커지니까, 아니 그냥 보호를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했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돌렸었죠. 말이 돌렸는데 이번에 또 말을 돌려요. 막상 이렇게 상황이 되니까 가상자산 사업자로 등록이 안 되면 거래소랑 거래하는 코인 휴지 조각 될 수 있다. 미리 말씀드려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제 말이 지금 계속 바뀌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강하게 말했다가 일이 많이 커지니까 뭐 그런 뜻이 아니었다, 그냥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라고 했는데, 이번에 막상 또 이제 거래소에서 대규모로 그 유의 지정이 되고 상패가 지정이 되니까 그때 봐라, 그때 말한 게 지금 이거 미리 말씀드려야 하기 때문에 한 거였다, 이런 식으로 또 자기가 잘했다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하는데, 일단은 그래요. 저도 이거는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 세금을 지금 걷지도 않고 있죠. 이제 내년부터 세금을 낸다고는 하는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시장은 아니긴 해요. 보호받을 수 있는 시장이 아니긴 하고, 그래서 뭐 거래소에서 제가 말했잖아요. 그냥 업비트가 양아치라고. 거래소가 양아치인 거지. 그거를 나라에서 지금 이제 뭐 보호를 해줘야 되는 그 부분은 아직은 없어요. 없기는 없는 게 맞는 거라서.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만약에 유의 종목을 가지고 있다, 제가 이거 알려드렸죠. 지금 유의 종목들이 있으면은 이거를 검색을 해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사이트 알려드렸죠. 여기 람다란다, 이거 쟁글이라고 사이트가 있거든요. 이 사이트 이용해서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검색을 하면 여기 맨 밑에 가면 지금 거래소 어디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는지가 나오거든요. 지금 예를 들면 람다 같은 경우에는 업비트에서 15%, 그런데 지금 여기 위에 거래소에서 비율이 또 있죠. 이런 코인들은 괜찮다는 거예요. 여기 업비트에서 상패가 된다 하더라도 그냥 이 코인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 거래소에서만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뭐 LBC 한번 볼까요? 자, 이거는 밑에 보면은
여기도 업비트에 있고 다른 거래소에서도 비율들이 지금 나와 있죠. 이런 코인들은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예를 들면은 뭐 있나요? EMC2 아인슈타이늄 이런 거 보면은 업비트가 99.5%죠. 이런 거는 이제 그냥 휴지 조각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다른 거래소에서 만약 거래가 안 해. 여기 지금 뭐 비트트랙스 있기는 한데 이러면 그나마 그래도 조금은 다행이긴 해요. 뭐 비트트랙스 그런데 뭐 좋은 건 아니죠. 웬만한 다른 거래소에서도 좀 거래가 많이 활발하게 돼야 되는데 코모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바이낸스에도 상장돼 있고 이런 거 있죠. 그러면 이 코모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들고 있어도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유의 지정이 된다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왜? 업비트에서만 거래가 안 될 뿐, 코모도는 다른 거래소에서 거래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또 뭐 있을까요? 픽셀 있나요? 픽셀? 픽셀. 픽셀. 자, 이런 거, 여기도 그래도 코인원에 상장이 되어 있어서 다행이긴 하네요. 다행이긴 한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거래량이 아예 없다라는 거죠. 업비트 말고는. 만약에 내가 팔고 싶어도 사는 사람이 없으면 못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코인들은 좀 위험하다. 근데 아까 코모도 같이 뭐 이렇게 다른 거래소에 상장이 많이 되어 있다 하면은 이런 거는 굳이 안 팔고 그냥 나중에 옮기셔도 돼요. 옮기셔도 되고. 자, 그러니까 이제 유의 지정돼 있는 것들 여러분들이 이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사이트 쟁글이라고 여기 검색을 하시면 나오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걸 한 번씩 검색을 해보세요. 그리고 코인 사기 전에도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검색을 해서 거래소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뭐 공시는 뭐가 뜨는지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도 한 번씩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아요. 이렇게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참 좋습니다. 자, 유의 종목 지정되는 거. 그래서 지금 이 얘기가 왜 나왔냐? 지금 연성수 위원장이 얘기하는 게 맞아요. 아직은 지금 뭐 이게 코인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된 법안이 없기 때문에 보호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요청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권한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이번에 업비트가 양아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파라과이 대학 가을 학기부터 비트코인 이더를 리플 등록금을 받는다. 자, 이거는 그냥 제가 왜 들고 왔는 내용이냐면 이제 실질적으로 점점 시장이 망했다고는 뭐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가상화폐라는 것들이 점점 시장에 실제로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테슬라가 맨 처음에 이제 불을 쏘아 올렸죠. 그 이후에 비자 카드에서도 비트코인을 뭐 결제 수단으로 이용하고 점점 비트코인을 실제 화폐 기능을 하는 걸로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거의 안 됐죠. 그런데 이번에 뭐 엘살바도르부터 시작해 법정화폐로도 인정되고 정말 이번 연도가 코로나로 인해서 가상화폐가 붐이 일어나면서 오히려 가상화폐가 실질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는 역사적인 날이 이번 연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활용이 된다라는 건 좋다라는 점에서 기사 하나 가져왔고요. 자, 이제 중요한 겁니다. 이거 25일 비트코인 옵션 선물 포지션 중 약 40%가 만기에 도래한다. 7.82 지금 하여튼 한 7만 BTC 규모의 옵션인데, 자, 지금 보면은 콜옵션이 풋옵션보다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오를 거라고 기대를 했던 그게 지금 내릴 거라고 기대했던 규모보다 더 많다라는 거죠. 매수 세력이 더 높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콜옵션 행사가가 3.6만 달러, 36만 달러, 그리고 풋옵션 같은 경우에는 52,000달러. 자, 콜옵션은 36,000달러입니다. 36,000달러 이상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야지만 콜옵션 한 사람들이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풋옵션 같은 경우에는 52,000달러 하방이기 때문에 지금 33,000달러니까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는 부분으로 수익 안정권에 접어든 상태이고, 그래서 지금 문제는 이제 36,000달러 이상까지 올라야지 콜옵션의 지금 이 방향이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을 계기로 지금 이제 풋옵션과 콜옵션들이 피 터지게 싸울 거예요. 피 터지게 싸울 거라서 시장이 많이 움직인다라는 건데, 지금 내용 보시면은 일단은 콜옵션이 더 양이 많아요, 규모가. 콜옵션을 행사한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일단 콜옵션이 36,000달러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열심히 싸울 수가 있습니다. 36,000까지.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그냥 혜택을 받으면 돼요. 36,000이면은 지금 우리가 여기 추세선으로 보면은 추세선 바로 윗부분, 이 부분이죠. 그래서 36,000까지 찍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이제 서로 줄다리기를 계속, 흰개로기를 계속 할 건데, 우리는 모르겠네요. 저거는 여기 이 포인트에서 오히려 또 한번 매수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리고 36,000 전에 한 35,000에 다시 이제 또 청산을 그거 매도를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개인 판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말했던 거 26일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26일 새벽 1시에 선물 시장이 만기가 됩니다. 자, 이전 과거 차트를 한번 돌려보면은, 자, 5월 29일 새벽 1시, 이때도 선물 옵션 만기 날이었죠. 이때도 보면은 이제 하락으로 좀 이어졌었고, 이때는 근데 변화가 별로 크지가 않았어요. 자, 여기 같은 경우에도 5월 1일 전날 많이 올라줬죠. 이렇게 변동이 좀 크게 왔습니다. 크게 왔고, 이번 오르는 걸로 왔었고, 3월 27일 이때도 시장이 이때도 뭐 그렇게 큰 움직임은 없었네요. 큰 움직임은 없었고, 자, 이런 식으로 선물 옵션 만기 전날, 근데 이번에는 가격의 콜 옵션과 풋 옵션의 가격 갭이 좀 커요. 크기 때문에 조금은 시장이 많이 움직일 수도 있다. 그런데 지금 풋 옵션 같은 경우에는 벌써 수익 구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36,00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선물 시장 만기가 되면, 정리가 되면 다시 한번 시장이 또 이제 움직일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지금 솔직히 보면은 뭐 여러분들은 지금 크게 올랐다 내렸다 막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냥 이 박스권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서 그냥 계속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큰 변화 없이.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릴 때마다 이렇게 스트레스 자꾸 받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라 했죠. 넓게 보면은 그냥 여기 지금 이렇게 한 박스권에서 그냥 계속 움직이고 있다라는 건데, 만약에 변화가 일어난다 하면은, 여기에서 만약 변화가 일어난다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다지기를 많이 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지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변화가 온다 하면은 상승 쪽으로 좀 가지 않을까. 이 선물 옵션이 만기가 되는 이 기점을 해서 다시 한번 상승 쪽으로 랠리가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사람들도 32,000달러면은 많이 내려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물 옵션이 다 만기가 되면은 위로 콜 옵션으로 해서 진행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사람들도 32,000이면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선물 만기 시장은 저는 봤을 때는 위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여기 계기로 이제 다시 올라가는 그 시나리오를 뭐 한편으론 바라는 거죠. 그런데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포커스에 맞춰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리딩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